지금 이제 학습이 다 되었고요. 50번 돌렸을 때 한 여기 32번 에포크까지 좀 이제 학습이 쭉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학습이 다 되었고 추론을 해볼 건데요. 추론은 이제 테스트에 이렇게 모델 체크 포인트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테스트의 체크 포인트 모델을 불러오고요. 스트럭처는 유닛이죠. 그 다음에 바로 테스트 함수를 통해서 테스트 로더에 대한 테스트 셋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고요. 최종 데이터 그 테스트 로스를 하면 0.932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론을 할 건데요. 먼저 인퍼런스를 해서 테스트 셋에서 테스트 pp에서 배치 가져와서 바로 인퍼런스를 해볼 거고요. 배치는 뭐 여러 개 해도 되는데 아마 20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마지막인가 보네요. 한 세 번째 이렇게 해주면 배치 사이즈 8개에 4개 그쵸? 테스트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 그 다음에 모델이 예측한 인풋을 가지고 모델이 예측한 프레이즈가 있고요. 데이터셋이 이러니까 한번 쇼 이미지 함수를 통해서 볼 거고요. 먼저 인풋 이미지와 실제 데이터 그죠? 인풋 그 다음에 타겟 정답이죠. 그 다음에 예측 각각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풋이 있고 아래는 타겟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모델이 예측한 값인데요. 일단 보시면 어느 정도 그 이미지가 좀 저장이 예측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된 것도 있고요. 잘 된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조금 노이지한 것도 있죠. 네, 노이지한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 값인데 좀 0, 1로 이렇게 좀 주고 싶으면 클램프를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는 그냥 0,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0 값을 기준으로 클램프를 해서 클램프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스레스홀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도 되고요. 바이너리화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선명해졌죠. 그래서 보면 이런 애들은 잘 예측을 못했고 요거는 좀 또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이 데이터는 또 잘 했습니다. 그래서 클램프 한 것만 바로 보겠습니다. 네, 옵티마이즈가 한 요 정도 수준으로 지금 됐고요. 테스트 데이터셋은 이 정도 하고 그럼 우리가 커스텀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냐면 이거는 테스트셋에 있는 그 데이터죠. 어떤 데이터를 만들 거냐면 일단 이미지 일단 다 커맨드 아웃 할게요.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자, 이 이미지가 주어졌는데 그레이로 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이미지를 줬을 때 다른 데이터는 그 세 가지 컨디션이 있죠. 그래서 x1, x2, x3이 있는데 이거를 각각 0.5, 0.5 근데 이제 x3이 볼륨인데 볼륨만
뭐 0.4부터 뭐 0.8까지 이런 식으로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이미지에 뒤에 이렇게 데이터 그 컨디션을 붙여야겠죠? make ds 하고 이미지 주고 인덱스는 0, 1, 2, 3 중에 3입니다. 이 인덱스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는 채널 두 번째. 지금 0, 1, 2, 3 중에 세 번째 우리 그 볼륨 레이쇼를 조정할 거니까 3으로 주면 되고요. 볼륨 레이쇼를 어떻게 줄 거냐면 볼륨 레이쇼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0.5부터 0.9까지 이렇게 있어서 적당한 값을 한번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0. 중간에 좀 분포가 몰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0.75, 0.8, 0.8 이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주면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총 5개인데 그 x1과 x2는 컨스턴트 지금 0.7로 돼 있네요. 그쵸? 0.5로 한 0.5로 줄게요. 네, 컨스턴트가 0.5고 그 다음에 이 5개 그쵸? 볼륨 레이쇼만 이 값으로 변경되면서 총 5개의 데이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예측을 하고 이미지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데이터셋이죠. 이 이미지를 그린 거라서 위에서 이미 그렸으니까 이거는 빼고요. 밑에 예측한 프레즈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왼쪽이 0.65일 때고 점점 갈수록 볼륨 레이쇼가 커지는 건데 어느 정도 볼륨 레이쇼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처럼 스레스홀드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스레스홀드를 좀 주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볼륨 레이쇼가 확실히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인덱스를 이미지를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인덱스 1대 2 이미지고 이때는 볼륨 레이쇼 주면서 점점 볼륨 레이쇼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렇죠. 뭔가 볼륨 레이쇼에 대해서는 잘 되고 또 다른 값들도 한번 정리해보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최적화를 했는데 이렇게 최적화를 통해서도 어때요? 이렇게 좀 다양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생성을 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을 정리하면요. 저희가 어떤 이미지, 원본 이미지에 이런 컨디션을 추가해서 새로운 이미지, 최적화된 이미지를 만드는 거를 해봤는데요. 결과가 굉장히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결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도 좀 한계가 있는 게 한계라고 이게 가장 잘한 최적의 어떤 그 결과가 나온 건 아니라고 보고요. 요즘에 또 좀 더 새로운 접근 방법을 하면 또 더 좋은 성능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데이터 개수를 늘린다던가 학습 파라미터 조금 조정하면 이 방법으로도 또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방법 말고 최근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제가 이 조건들을 바로 이미지에 이렇게 채널로 붙여서 넣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어떤 벡터로 모델에 추가로 벡터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벡터를 인베딩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냥 단순히 노멀라이즈를 했죠. 노멀라이즈 하고 그냥 쭉 이어 붙여서 같은 값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이 값 자체를 이미지와 결합해서 인베딩해서 좀 더 이 시밀러리티나 폴스 레이쇼 또는 블룸 레이쇼를 더 잘 표현하는 어떤 벡터 형태로 인베딩을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 이 이미지 자체를 지금 바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미지 자체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들을 어떤 Z에 이런 값들을 더 잘 표현하는 어떤 Z 공간에 압축을 해서 그 Z를 예측하고 다시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또 최적화를 진행했고요. 저희가 이제 실습은 여기까지 사실 마무리가 될 거고요. 또 관련해서 더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따로 그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